이번 주 미스터리 사건은 지난 시간에 소개한 대로 1980년 8월 17일 호주의 노던 테리토리라는 지역의 거대한 모래바위인 올룰루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시드니에서 살고 있던 부부 마이클과 린디 챔벌레인은 몇 개월 전부터 가족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이번 여행이 아주 특별했다고 합니다. 결혼 10주년을 맞아 떠나는 것이었죠. 여행 당일인 1980년 8월 13일 부부는 6살과 4살인 두 아들과 태어난 지 9주가 된 막내딸 아제리아를 데리고 호주 중심부에 위치한 유명 여행지 올룰루 카타추타 국립공원으로 향했어요. 부부는 예전부터 아이들과 여러 번 여행을 다녀왔지만 이번엔 준비해야 할 것들이 더 많았습니다. 울룰루는 차로 30시간 이상을 운전해야 갈 수 있는 먼 곳인데다 이번에는 갓난아기까지 데리고 가는 여행이라 신경 쓸 것이 아주 많았죠. 준비 과정이 길었고 쉽지 않았지만 막상 아이들과 도로를 달리기 시작하자 여행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간 달려 도착한 울룰루는 부부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대자연이었습니다. 챔벌레인의 가족은 4일 만에 울룰루에 도착했어요. 바로 근처 캠핑장에 텐트를 쳤고 아이들과 주변 경치를 둘러보며 하루를 보냅니다. 막내딸인 아제리아도 장기간 차를 탔지만 힘들어하거나 울지도 않았고요. 이렇게 1980년 8월 17일 여행 첫날이 아무 일 없이 지나게 됩니다. 저녁이 됐어요. 아제리아가 잠에 들자 부부는 아기를 텐트 안에 눕힌 채 아직 저녁을 먹지 못한 두 아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옵니다. 캠핑장 바로 앞에는 여행객들이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서 고기를 구워 먹을 생각이었죠. 와 보니 다른 여행객들도 저녁 식사를 준비 중이었어요. 수상한 사람은 없었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 대화도 하면서 같이 음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저녁 준비가 끝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텐트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딸이 우는 소리였죠. 엄마인 린디가 얼른 텐트로 달려갔고 그 사이 아빠인 마이클은 남은 두 아들에게 저녁을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를 보러 간 린디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남편과 주변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소리에 놀란 다른 여행객들이 챔벌레인 부부의 텐트로 달려왔죠. 린다는 소리를 지르며 텐트 안쪽에 나왔던 아기 바구니를 가리키고 있었는데요. 10분 전까지만 해도 분명 딸이 잠들어 있었고 심지어 우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곳인데 도착해보니 바구니 안이 비어있는 겁니다. 아기가 1분도 안 되는 사이에 사라진 거예요. 생후 2달밖에 되지 않은 아기가 울룰루 캠핑장에서 사라졌다는 소식은 금방 호주 전역으로 퍼졌어요. 울룰루가 위치한 지역의 경찰은 사건이 일어난 캠핑장 주변을 조사하며 사라진 아기에 대한 흔적을 뒤쫓았는데요. 며칠 뒤 울룰루 주변의 들판에서 피 묻은 아기 옷이 발견됩니다. 아제리아가 사라지던 날 입고 있던 옷이었어요. 사람들은 옷에 남은 흔적을 보고 모두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도대체 누가 갓난아기에게 이런 흔적이 남을 만한 짓을 저지른 것일까요? 피 묻은 아기 옷이 발견되자 경찰은 아제리아의 사건을 실종이 아니라 살인사건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수사 방향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의심하던 사람은 의외로 아기 부모인 챔벌레인 부부였어요. 그 이유가 아빠인 마이클 챔벌레인의 직업 때문이었는데요. 목사였던 겁니다. 호주의 절반 정도는 이미 기독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낯선 직업은 아니에요. 하지만 호주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은 목사가 아니라는 게 문제였던 것이죠.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수많은 축축성 기사들이 다시 생산되기 시작했고요. 많은 사람들은 사이비 종교에 빠진 부부가 어린 딸을 제물로 바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여기에 아이의 이름인 아제리아에 숨겨진 뜻이 있다는 소문도 생기는데요. 기독교의 출발지라는 예루살렘 근처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살았다고 전해지는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의 언어로 아제리아가
야생에 바쳐진 재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소문을 모두 다 믿는 것은 아니었죠. 추측성 기사에 따른 사람들의 생각 중 일부일 겁니다. 하지만 소문을 믿지 않던 사람들도 애초에 태어난 지 60일밖에 되지 않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울룰루까지 여행 온 부부를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은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챔벌레인 부부가 사건에 연관돼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점점 커지자 급기야 경찰은 챔벌레인 부부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딸을 잃어버린 충격에서 나오기도 전에 부부는 자식을 죽인 살인마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됐어요. 이 사진은 2차 재판이 열리던 날 법원을 가는 부부의 사진인데요. 이때 린다는 넷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어요. 1980년 12월에 열린 첫 재판에서 두 사람은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달랐던 것이죠. 거기에 경찰 조사와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더해지자 다시 재판이 열렸고 2차 재판의 결과는 처음과 반대로 아내인 린디 챔벌레인이 딸 아제리아를 살해한 살인 혐의로 종신형, 남편인 마이클 챔벌레인은 아내의 살인을 은닉한 죄로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됩니다. 울룰루 아이 실종 사건은 이렇게 재판이 끝났는데요.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동안 여러 사건들을 접하면서 처음과 중간 과정, 결말이 각각 정반대로 밝혀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정말 이 부모가 범인일까요? 여러분은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 사건은 지금이야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확실하게 밝혀진 사실들만을 우리가 외부인의 시각으로 냉정하게 볼 수 있지만 그 당시 사건 담당자나 당사자들에게는 아주 예상 밖으로 흘러간 사건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생길 수 있는지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1982년 9월 13일 챔벌레인 부부의 재판은 배심원 제도를 도입해 죄를 가려내는 형식의 재판이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실시됐던 여론조사 결과 호주 국민의 절반 이상이 엄마인 린디가 살인범일 것이라고 의심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두 번째 재판이 부부에게 불리했을 거예요. 이 재판에는 부부와 같은 날 캠핑장에 있던 여행객들이 증인으로 참석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날 부부가 식사 준비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증언을 했어요.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부부가 수풀 속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을 봤고 아내가 혼자 아기를 데리고 20분간 자리를 비웠다는 엇갈린 증언을 합니다. 증언이 갈렸는데도 배심원들이 아이의 실종과 부부가 관련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부부의 태도 때문이었는데 아빠인 마이클이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침착하고 차분한 목소리였다는 것과 아제리아의 피 묻고 찢겨진 옷이 발견됐을 때도 놀라거나 충격받은 기색 하나 없이 차분한 말투로 지금쯤 아이는 숨졌을 것이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엄마인 린디도 딸의 실종에 대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든지 모두 신의 뜻이라는 태도를 보였어요. 물론 물증은 없지만 확실히 생후 2달 된 아기를 잃어버린 부모 입에서 나왔다고는 생각하기 힘든 말들이죠. 이런 이유로 배심원들은 부부가 반드시 아제리아의 실종에 관여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여기에 부부 차 안에서 갓난아기의 혈흔으로 보이는 붉은 얼룩이 발견되었다는 사실과 피 묻은 아기 옷에 찢긴 부분이 부부가 가지고 있던 캠핑용 가위의 흔적으로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추가되면서 결국 1982년 10월 29일 두 사람에게 최종 유죄 선고가 내려졌던 것이죠. 재판이 열리던 당시 린디가 임신 중이었죠. 하지만 종신형을 선고받게 되자 결국 교도소 안에서 넷째 아이인 딸 칼리아를 출산하게 됩니다. 마이클은 집행유예로 감옥에 가진 않아서 혼자 두 아들을 키우고 있었죠. 하지만 범행 은닉죄로 유죄를 선고받아 더 이상 교회에서 목사로 일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 눈을 피해 교회 안에 있는 기록 게시물 보관센터에서 번 돈으로 아내와 아이들의 생계를 돌봤다고 합니다. 사건의 범인이었던 부부는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의 진실이 4년 뒤인 1986년 1월에 밝혀집니다. 영국에서 여행 온 데이비드 브렛이라는 남성이 울룰루를 등반하던 도중 실종된 것이죠. 사건 당시
같이 등반하던 사람들은 데이비드가 등산 도중 발을 헛디뎌 바위 아래로 추락했다는 증언을 했기 때문에 사고로 죽었다고만 생각했어요. 호주 경찰은 추락 지점 주변을 조사하며 데이비드의 시신을 찾고 있었죠. 수사가 시작된 지 8일 뒤 데이비드의 것으로 보이는 시신 일부가 발견됐어요. 그리고 이 시신 옆에는 6년 전 경찰들이 찾아다니던 물건들도 놓여 있었죠. 이겁니다. 아제리아가 실종되던 날 입고 있던 스웨터였어요. 그런데 데이비드의 시신과 아제리아의 스웨터가 발견된 장소는 아주 이상했습니다. 바로 울룰루 주변에 서식하는 야생 들개의 일종인 딩고의 땅굴 속이었던 거예요. 딩고는 호주에서 서식하는 야생 들개예요. 무리지어 다니면서 사냥하는 동물이라 대체로 사나운 편이고 캥거루 새끼나 양을 잡아먹고 사람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6년 전 아제리아를 유괴한 범인이 야생동물일지도 모른다는 증거가 발견되자 빠르게 재수사가 시작됐어요. 여기서 예전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되는데요. 먼저 부부의 차에서 발견된 붉은 얼룩을 아제리아의 혈흔일 것이라고 의심했었죠. 알고 보니 페인트 자국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혈액과 페인트를 구분할 수 없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이유는 아제리아가 갓난아기였다는 특수성 때문이었어요. 어떠한 용액을 혈액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그 용액 속의 헤모글로빈 수치로 결정됩니다. 만약 성인이라면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아이일 경우 헤모글로빈의 수치가 낮기 때문에 당시 기술력으로는 아이 혈액의 수치까지는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데이터화했을 때 문서상으로는 초콜릿이나 페인트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페인트 얼룩을 아제리아의 혈흔이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그러자 기록은 돼 있었지만 그동안 무시되고 있던 증언들이 있었어요. 아제리아가 사라지던 날 캠핑장 주변에서 딩고 무리를 봐왔었다는 여행객의 증언과 챔벌레인 가족의 텐트 주위에 딩고 발자국이 남아있었다는 증언들에 힘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기존의 수사를 뒤집을 만한 증거들이 나타나자 경찰은 결정적인 실험 하나를 해봅니다. 실종 당시 아제리아가 입고 있던 옷과 비슷한 스웨터에 고기를 담았고요. 딩고에게 던져준 거예요.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를 관찰하는 실험이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발톱에 옷감이 훼손될 것이라는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딩고는 아주 영리하게 옷을 거의 건드리지 않고 쉽게 고기를 꺼내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딩고의 이빨에 찢긴 부분들은 발견된 아제리아 스웨터에 남은 흔적과 아주 비슷했죠. 캠핑용 가위에 잘린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빗나간 겁니다. 이렇게 6년이 지나고 나서야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어요. 아제리아 실종 사건의 진짜 범인은 아이의 부모가 아니라 호주의 야생 들개들이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제리아라는 이름의 진짜 뜻도 밝혀지는데요. 그동안은 헤브론어로 야생에 바쳐진 아이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신의 축복을 받은 아이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종신형으로 평생을 감옥에서 보낼 뻔한 엄마 린디는 1982년 9월에 열린 재판에 무효가 선언되면서 4년 만에 살인자 누명을 벗을 수 있었어요. 감옥을 나오던 날 린디는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범인으로 몰렸을 당시를 설명했는데 사람들은 내가 웃으면 역시 살인범답다며 욕했고 울면 연기를 한다면서 벗어날 수 없는 덫에 걸린 느낌이었다는 인터뷰를 남겼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전 재판이 무효가 된 것이지 아직은 용의자 신분이었어요. 무죄를 받아야만 완전히 억울함이 풀리는 것이죠. 이에 따른 재판은 풀려난 지 2년 만인 1988년 9월 15일에 열렸는데요. 챔벌레인 부부는 여기서 다행히 무죄를 선고받고 완전히 혐의를 벗을 수 있었죠. 이에 따라 나라로부터 130만 달러의 보상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범인이 동물이었다는 결론이 내려지자 동물보호협회의 반발이 아주 컸어요. 하지만 이에 따른 반론이나 확실한 주장은 없었기 때문에 여론이 바뀌진 않았죠. 부부는 사건에 휘말렸을 당시 일이 잘 해결된다면 다시 예전처럼 평범한 가족으로 돌아가서 함께 살고 싶다는 말도 했지만 안타깝게도 3년 만에 이혼하면서 떨어져 살게 됩니다. 사건의 내막은 여기까지예요. 1980년 8월 호주 울룰루에서 벌어진 야생 들개 사건은
당시 호주 사회의 여러 문제점들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였다고 생각되는데요. 호주 경찰의 일방적인 수사와 의도적인 증거 조작, 그리고 목격자들의 왜곡된 기억과 위증, 배심원 제도의 문제점, 전문가들의 근거 없는 확신들이 문제가 됐지만 더 큰 문제는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편견이었던 것 같아요. 소수 종교의 편견과 아이를 잃은 부모라면 당연히 슬퍼해야 된다는 선입견에 이런 편견을 증폭시킨 언론의 무모하고 선정적인 태도들이 모여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이전부터 야생 들개인 딩고에 관련된 사건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대부분 혼자 있는 어린 아이들을 딩고 무리가 공격해 소굴로 끌고 가는 시기였지만 가끔씩 성인이 공격당한 사례도 있었죠. 영국에서 여행 왔다가 실종된 남성이었죠. 데이비드 브렛의 경우도 확실하진 않지만 등반 도중 떨어졌을 때부터 부상을 당해 의식을 잃었거나 사망한 것을 딩고 무리가 발견해 사냥했던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이 사건은 아제리아가 사라진 지 32년이 지난 2012년 6월 12일이 돼서야 딩고의 소행이 100% 맞다고 결론 내려지면서 마무리됩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장면에 사건에 관련된 남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은 1980년 8월 17일 호주 울룰루에서 일어난 아동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제가 일부러 유도해서 대본을 좀 쓴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건이나 어떤 뉴스를 볼 때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단정 짓는 경우들이 많아요. 일부의 정보들만 가지고. 그런 경우 잘못된 결론을 내려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좀 이러한 식으로 좀 의도해서 쓴 게 있습니다. 좀 반성하고 조심하자, 함부로 단정 짓지 말자는 취지가 좀 있는 거고요. 부모가 범인이라는 확신이 들 정도였어요. 앞부분의 진행이. 하지만 그것들이 경찰의 잘못된 수사 방식이나 전문가들의 잘못된 견해, 그리고 배심원 제도의 문제점들로 인해서 원래 사건이 좀 왜곡된 것이었죠. 이후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아제리아의 시신은요, 끝내 발견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발견되지 않았죠. 만약 들개들이 아이를 사냥해 간 것이라면 유해가 일부라도 발견돼야 돼요. 뼈가. 하지만 전혀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제리아의 실종은 끝내 풀리지 않는 호주의 미스터리로 남게 됩니다. 딩고의 짓이 유력하지만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심지어 자신이 아제리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요. 물론 확인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일반적으로 동물이 사람을 공격했거나 잡아먹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사살하는 게 원칙입니다. 동물의 본성이 한 번이라도 사람을 사냥해서 먹이로 삼게 되면 계속해서 인간을 사냥감으로 인식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딩고는 현재 호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 동물로 분류되고 있어요. 그리고 울룰루에 서식 중인 수천 마리의 딩고 중 누가 아제리아를 데려갔는지 그리고 공격했는지 알아내는 것도 불가능하죠. 평균적으로 개들의 수명이 15년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아마 아제리아를 사냥한 딩고는 이미 죽었을 것이기 때문에 원인을 알아도 대처할 방법이 없는 특수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영화로도 나왔어요. 책도 써졌고요. 엄마인 린디 챔벌레인이 무죄로 풀려나자 딸의 실종과 재판 과정, 감옥 생활을 하면서 느낀 심경들을 자서전으로 냈고요. 1998년에 메릴 스트립이 주연한 영화인 어둠 속의 외침이라는 영화로도 제작됐어요. 자서전은 아직 번역본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우리말 번역이 돼 있어요.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다음 주 예고하고 마치겠는데요.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미국 뉴욕에 롱 아일랜드라는 해변이 있습니다. 여기서 해골 수십 개가 발견이 됐어요. 이 해골들은 약 20년 동안 발생한 피해자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죽은 사람들이라면 규모가 꽤 큰 살인사건이겠죠. 사건에 희생된 사람들이 아니라 해도 같은 장소에서 많은 해골들이 발견된다면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이상하게 잘 알려진 사건이 아니에요. 아직 미스터리로 남아있기도 한데요. 어떤 사건인지 다음 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요.